혼자서 자위를 할 땐 아무 문제 없이 수십 분도 버틸 수 있는데 막상 실전만 들어가면 몇 분도 못 가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고 민망하고 괜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느 순간엔 아예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문제가 단순한 심리 문제만이 아니라 평소의 자위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자위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뇌와 몸은 그 패턴에 길들여지고 실전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습관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원하는 시간만큼 사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수많은 환자분들과 상담하고 치료를 함께 해오면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만 정리해 봤습니다. 무조건 뭘 참아라, 의지로 이겨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실천 가능한 것들만 콕 짚어서 설명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한의사 최신환입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남성분들의 고민을 들어왔고 그중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위를 몇십 분 할 수 있는데 왜 실전만 가면 조루가 되는 걸까? 여러분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도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실전에서 시간을 조절하고 싶은 분들 혹은 이미 조루로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영상 후반부까지 집중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자위를 아무리 자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루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과 뇌에는 쾌락과 보상을 느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언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기대되는 상황이 오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기분 좋음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죠. 이 도파민은 식욕, 수면, 성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뿐 아니라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나오면 다음부터는 같은 자극에선 더 이상 기쁨을 못 느끼게 됩니다. 자극에 무뎌지는 거죠. 마치 설탕을 처음 먹었을 때는 달고 기분 좋지만 계속 먹다 보면 감흥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자극이 약해지면 아예 흥분 자체가 안 되는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자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음란물을 함께 봐야 하고 그것도 자극적인 장면만 골라서 봐야 하고 점점 자극 수위를 올려야만 흥분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음란물 접근이 너무 쉬워진 시대에는 스마트폰만 열면 몇 초 만에 가장 자극적인 영상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자극만을 조합한 장면들로 말이죠. 그 결과 우리의 뇌는 현실보다 영상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영상만큼의 자극을 느끼지 못하니까 흥분 자체가 안 되거나 혹은 급하게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사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루의 핵심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영상 자위가 반복되면 시작부터 도파민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뇌는 처음부터 끝까지 쾌락을 최대치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사정까지의 속도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이미 자극이 들어오면 빨리 끝내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자위를 오래 한다고 조루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영상과 자극에만 익숙해진 뇌는 실전처럼 감각적인 교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도 저는 자위는 20분, 30분도 가능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1분에서 2분도 못 버티고 끝나신다며 좌절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가 실전 방식이 아니라 영상 방식에만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에서는 오래 버틸 수 있지만 현실적인 자극이 오면 뇌가 급하게 반응해버리는 거죠. 마치 게임에서만 운전을 익힌 사람이 실제 도로에 나가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이 과도한 음란물 시청입니다. 도파민 중독을 막고 뇌의 반응 시스템을 다시 현실 감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조절해줘야 합니다. 물론 당장은 끊기 힘들 수 있어요. 뇌가 이미 그 자극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덜 자극적인 영상으로 바꾸거나 보는 시간을 줄이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보도록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뇌의 반응을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럼 도파민만 조절하면 조루가 해결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특정 부위만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습관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실제 사정 시간과 뇌의 반응 회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이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서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 뇌가 자극에 예민해지고 영상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는 구조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와 함께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부위, 특히 성기 끝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귀두, 그러니까 성기 끝부분이 가장 예민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위를 자주 세게 자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자극이 빠르고 강하게 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극이 그 부위에만 집중되면 뇌는 성적 자극이란 곧 귀두 자극이다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정직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기억하고 그걸 자동화시키려는 성질이 있어요. 반복된 자극은 마치 무의식적으로 뇌에 문신처럼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전에서도 귀두에 자극이 오면 뇌가 이제 사정할 때다라고 착각을 하고 바로 사정 명령을 내려버리게 되죠. 더 심한 경우에는 귀두 외에는 성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자극의 폭이 좁아지고 민감한 부위만 남아서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전이나 감정적인 교감에 충분히 집중하기도 전에 흥분이 정점에 다다르고 그 흥분을 제어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음란물과 결합되면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으로 도파민 수치가 이미 최고조로 올라간 상태에서 귀두만 강하게 자극하게 되면 그 자극은 2배, 3배의 속도로 뇌에 도달하게 돼요. 이러면 뇌는 자극 즉각 사정이라는 패턴을 더욱 강하게 각인하게 되죠. 게다가
요즘엔 자위기구나 자극장치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강도나 리듬이 실제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계적인 자극은 너무 일정하고 빠르게 반복되기 때문에 뇌는 그 리듬에만 반응하게 되고 실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자극에는 적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뇌가 혼란을 느끼고 감당이 안 돼서 바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 중에는 귀두나 민감 부위를 꼬집거나 문지르거나 바닥에 대고 강하게 비비는 등 꽤 과격하게 자극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쾌감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만족도가 높을지 모르지만 뇌에는 아주 불균형한 자극 패턴이 저장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해진 패턴만 반응하는 로봇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루를 예방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기의 전체적인 부위, 특히 그동안 자극이 덜했던 부분까지 골고루 자극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기 뿌리 쪽이나 기둥, 주변 피부, 심지어는 허벅지 안쪽이나 사타구니 쪽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자극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늘리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뇌가 자극에는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걸 다시 배우게 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에요. 특히 자위를 할 때는 귀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부위부터 천천히 자극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몇 번만 해보면 몸도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극의 폭이 넓어지면 실전에서의 반응도 보다 유연하고 조절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자극하느냐는 단순한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조루 예방과 치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귀두만 자극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몸 전체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빨리 어떤 마음가짐으로 끝내느냐에 따라 사정 조절 능력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서 도파민 중독과 특정 부위 자극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죠.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흔하면서도 조루의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빨리 끝내는 자위 습관입니다. 이건 특히 직장인이나 학생 혹은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위를 마치 어떤 몰래 해야 하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능한 빨리 들키지 않게 적당히 마무리하자 하는 마음으로 자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 습관은 반복될수록 실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몸과 뇌에 각인됩니다. 즉, 자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 성관계에서의 반응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영상으로 자위를 한다고 해봅시다. 시간은 짧게, 장소는 불안정하고 상황은 긴박하게. 몸과 뇌는 이 자위를 통해 성적 자극이란 건 빠르게 끝내야 하는 것으로 학습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실전에서도 긴장하거나 초조해지면 뇌가 자동으로 자위를 하던 방식으로 반응해 버립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짬내서 자위를 하는 경우 긴장을 풀 틈 없이 후다닥 자극하고 사정하고 정리하고 끝내버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몸이 익힌 습관처럼 굳어지는 거라 실전에서도 이 반응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이 무의식 중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성적인 해소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마치 루틴처럼 혹은 의무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 먹듯이 혹은 담배 피우듯이 또는 잠자기 전 꼭 해야 잠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위가 쾌락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인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땐 도파민보다 강한 습관적 조건 반사가 작동하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위 방식은 단순히 조루뿐만 아니라 성적 흥미 자체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점점 더 짧은 시간에 끝내는데 익숙해지고 사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관계의 의미나 감정적인 연결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그러면 상대와의 교감도 줄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 중에는 나는 원래 조루야,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해요. 특히 천천히 자극하는 연습만으로도 반응 시간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위를 빨리 끝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천천히 즐겨야 하는 감각적인 과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만 뇌도 몸도 성적인 자극은 곧 여유 있는 과정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배우게 돼요. 이건 조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습관, 즉 도파민 중독, 특정 부위 자극, 빠르게 끝내는 자위 방식. 이 셋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 조루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 셋이 결합되면 조루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들이 그 해답입니다. 많은 성 전문가들과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훈련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잘 따라가셔도 자위 습관만으로도 조루를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도파민 중독과 특정 부위 자극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죠.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흔하면서도 조루에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빨리 끝내는 자위 습관입니다. 이건 특히 직장인이나 학생, 혹은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위를 마치 어떤 몰래 해야 하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능한 빨리, 들키지 않게 적당히 마무리하자 하는 마음으로 자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 습관은 반복될수록 실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몸과 뇌에 각인됩니다. 즉, 자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 성관계에서의 반응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영상으로 자위를 한다고 해봅시다. 시간은 짧게, 장소는 불안정하고 상황은 긴박하게. 몸과 뇌는 이 자위를 통해 성적 자극이란 건 빠르게 끝내야 하는 것으로 학습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실전에서도 긴장하거나 초조해지면 뇌가 자동으로 자위를 하던 방식으로 반응해버립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짬내서 자위를 하는 경우 긴장을 풀 틈 없이 후다닥 자극하고 사정하고 정리하고 끝내버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몸이 익힌 습관처럼 굳어지는 거라 실전에서도 이 반응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이 무의식 중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성적인 해소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마치 루틴처럼 혹은 의무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 먹듯이 혹은 담배 피우듯이 또는 잠자기 전 꼭 해야 잠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위가 쾌락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인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땐 도파민보다 강한 습관적 조건 반사가 작동하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위 방식은 단순히 조루뿐만 아니라 성적 흥미 자체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점점 더 짧은 시간에 끝내는데 익숙해지고 사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관계의 의미나 감정적인 연결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그러면 상대와의 교감도 줄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 중에는 나는 원래 조루야,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제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해요. 특히 천천히 자극하는 연습만으로도 반응 시간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위를 빨리 끝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천천히 즐겨야 하는 감각적인 과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만 뇌도 몸도 성적인 자극은 곧 여유 있는 과정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배우게 돼요. 이건 조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습관, 즉 도파민 중독, 특정 부위 자극, 빠르게 끝내는 자위 방식. 이 셋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 조루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 셋이 결합되면 조루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들이 그 해답입니다. 많은 성 전문가들과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훈련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잘 따라가셔도 자위 습관만으로도 조루를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은 실전 감각을 되살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특히 조루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걸 꾸준히 연습하면 확실한 변화가 찾아오실 거예요. 바로 스톱 앤 스타트 테크닉입니다. 이 방법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위를 하다가 사정감이 올라오면 멈췄다가 흥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멈추느냐입니다. 단순히 갑자기 손을 떼버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극을 부드럽게 줄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마치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한 번에 꽉 밟지 않고 천천히 밟듯이 자극을 아주 부드럽게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싶을 때 다시 자극을 시작합니다. 이걸 한 번 자위할 때 3번에서 5번 반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훈련을 통해 뇌는 자극이 와도 바로 사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응을 학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몇 번만 해보면 흥분을 조절하는 감각이 조금씩 생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발기 강직도도 높여주고 사정 시간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스톱 앤 스타트는 단순한 자위 방법이 아니라 뇌와 몸이 흥분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훈련이에요. 조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급하지 않게 부드럽게 흥분을 조절하는 연습을 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현자 타임 줄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나 관계 후에 찾아오는 허무감, 공허함 같은 걸 느끼시죠? 이걸 흔히 현타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이지만 조류를 개선하려면 이 시간도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사정 후의 반응까지도 하나의 패턴으로 저장하거든요. 만약 사정 직후 바로 후회하거나 허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면 뇌는 성적인 활동 불쾌한 결과로 연결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위나 성관계 때도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이게 다시 빠른 사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자위 후에도 감정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정 후에는 곧장 정리를 하지 말고 이완된 몸의 감각을 천천히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여운을 음미하면서 잘했다. 조금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었어. 같은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말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 뒤에 긍정적인 언어를 덧붙이면 뇌는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은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실패했네. 내가 왜 이럴까 같은 말은 조류를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자위 후 5분만이라도 조용히 감정을 정리하고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일상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조류 개선에 있어 케겔 운동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겔 운동이란 항문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해서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 그 부위를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수축하고 천천히 이완하는 것이에요. 한 번 할 때 5초간 조이고 3에서 5초 동안 천천히 풀어주는 걸 한 세트로 하고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정도를 목표로 해보세요. 운전 중이거나 엘리베이터 안, 회사에서 회의 기다리는 동안, 심지어는 TV 보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 운동은 골반 주변의 순환도 도와주고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는 자위나 성관계 중에 이 근육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정 시점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케겔 운동이 익숙해지면 자위 전에 준비 운동처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극 전에 이완과 수축의 리듬을 몸에 기억시키면 실제 자위나 성관계 중에도 흥분의 흐름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방법, 스톱 앤 스타트, 현자 타임 관리, 케겔 운동은 각각 따로 연습해도 좋지만 함께 병행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한의학적인 접근과 병행하면 조루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조루를 단순한 성기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전신의 균형 문제로 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루의 원인을 자위 습관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조루를 단순히 성기나 성행위와 관련된 기능 저하로 보지 않습니다. 몸 전체, 그 중에서도 심장, 간, 신장이라는 세 기관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중 심장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장기죠. 하지만 한의학에서의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신, 감정, 자율신경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멘탈을 담당하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이 불안정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반대로 안정되면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도 좋아집니다. 성행이나 자위와 같은 성적인 활동은 심리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긴장되면 흥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조절이 어려워지기도 하죠. 특히 조루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정을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불안감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불안은 대부분 심장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올라갔을 때,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화가 과도한 상태일 때 발생합니다. 심화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마음이 너무 뜨겁고 흥분된 상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면 이 심장의 불길이 과도해지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흥분의 속도가 조절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위나 관계 중에도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고 흥분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사정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특히 사정 직전에 흥분의 파도를 부드럽게 넘기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사정의 타이밍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조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 심장의 열을 다스리는 처방을 하거나 심화가 올라가는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생활 조절을 함께 제안합니다. 심장의 열이 심하면 실제로도 몇 가지 신체 신호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명치나 가슴 부위가 뜨겁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쉽게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혀끝이 붉고 마치 딸기처럼 울퉁불퉁한 돌기들이 돋는 경우도 심화가 올라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의 불균형은 자율신경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위나 성행위 중에 심장이 두근거린다, 갑자기 긴장된다, 숨이 가빠진다는 느낌이 자주 드는 분들도 어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정과 흥분의 연결고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심장의 열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방치하면 결국 성적인 흥분이 감정 폭발로 이어지고 뇌는 그 상태를 빨리 해소하려고 사정을 앞당기는 반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루를 개선하려면 단순히 사정을 늦추자는 의지보다는 평소의 마음 상태와 감정 흐름까지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한의학이 조루를 바라보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조루는 몸의 문제이면서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율신경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몸이 예민해지면 감정도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심장이 과도하게 예민하거나 긴장과 불안이 쉽게 올라오는 체질이라면 그에 맞는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루틴을 만들어야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열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술, 카페인 등을 줄이고 반대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따뜻한 차나 규칙적인 호흡 훈련, 명상, 느긋한 산책 같은 것들을 생활 속에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두근거림, 불면증,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자주 있다면 조루는 단순한 성기 문제만이 아니라 심장의 조절력 저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의 반응만 다룰 게 아니라 마음의 평형도 함께 돌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사정 조절 능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심장에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인 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간은 감정 에너지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장기입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흥분이 조절되지 않고 사정도 통제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간이 조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앞서 심장은 우리 몸과 마음의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감정 조절과 흥분 상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 바로 간입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이나 소화 기능만 하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감정 에너지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기를 순환시키고 감정을 매끄럽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간이 건강하면 억울함, 분노, 짜증 같은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오래 남으며 평소보다 더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가 되죠. 이건 조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흥분도 결국 감정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트너와 관계를 맺을 때 단순히 육체적인 자극만으로 흥분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와 심리적인 안정이 함께 있어야 흥분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죠. 그런데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감정이 쉽게 요동치고 흥분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갑자기 꺼지거나 반대로 억눌러졌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사정이 통제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 억울함을 자주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화를 제대로 못 내고 꼭 참는 분들, 혹은 일상에서 자주 짜증이 나는 분들은 간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한의학에서는 감기울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의 기운이 막혀서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런 분들은 성관계 중에도 감정의 흐름이 불안정해서 흥분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반대로 긴장감이 풀리지 않아서 사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루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간의 감정 조절 능력 저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또한 간은 몸의 근육과 인대, 힘줄을 주관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즉, 몸의 긴장도나 이완 상태와도 직결되어 있어요. 간이 건강해야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 수 있고 자극을 받아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이 피로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반대로 너무 금방 피로해져서 긴장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간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위나 성관계 중에 너무 빨리 흥분된다. 순간적으로 참기 힘든 파동이 몰려온다. 몸이 전체적으로 긴장되고 유연하지 않다는 느낌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간 기능의 문제에서 비롯된 신체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의 기능은 스트레스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위 습관이나 성적인 자극과 관련해서도 간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자위를 급하게 끝내버리는 습관이 생기면 그 자체가 간의 긴장도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울체되었을 때 간화가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즉, 간에 쌓인 열이 위로 치솟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눈이 충혈되고 목 뒤가 답답하며 입이 자주 마르고 쓴맛이 올라오는 증상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입 주변이나 사타구니에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도 간열이 올라간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잦은 야식, 늦은 취침, 과도한 술과 카페인 섭취는 간 기능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나 쓴맛이 나는 나물류,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은 간 기운을 부드럽게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억지로 참기보다는 적절하게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나에게 맞는 해소 루틴, 산책, 글쓰기, 음악 감상, 운동 등 을 생활 속에 하나씩 두는 것이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조루를 단지 성기의 민감함이나 자위 습관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몸 전체, 특히 감정 에너지의 순환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간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루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정력과 생식 능력, 회복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이 신장의 역할과 조루와의 관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조루와 관련된 자위 습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중요한 두 기관, 심장과 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장기, 바로 신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팥이기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생명력의 저장소, 즉 정력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히 정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체와 정신의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는 근본적인 힘, 생명의 뿌리 같은 개념입니다. 정이 충실하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고 회복력도 좋습니다. 반대로 정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성기능도 빠르게 저하됩니다. 조루 역시 이 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위를 너무 자주 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고 늘 새벽까지 활동하거나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을 반복하면 신장의 정이 서서히 고갈됩니다. 처음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발기가 약해지거나 사정 조절이 되지 않고 관계가 끝난 후엔 쉽게 지치고 피로가 오래가는 상태가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신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신장이 약해졌다는 의미죠. 신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양어, 즉 양기가 부족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신음어, 즉 음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양어는 몸이 차고 손발이 잘 시리고 성욕도 줄어들고 기운이 없고 발기도 불안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음어는 몸에 열감이 많고 밤에 식은땀을 자주 흘리거나 얼굴이 붉고 쉽게 흥분하고 사정도 급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루 환자 중에는 신음어 타입이 꽤 많습니다. 몸은 뜨거운데 속은 메말라 있고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 금방 정점을 찍고 끝나버리는 거죠. 또한 신장이 약해지면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관계나 자위 후에 평소보다 훨씬 오래 피곤하거나 현자 타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신장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조루와 함께 탈모, 허리 통증, 집중력 저하, 소변 이상 같은 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이 역시 신장이 관리하는 생명력의 에너지, 즉 정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히 조루를 넘어서 발기부전이나 성욕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신장의 에너지가 서서히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신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신장은 밤에 회복되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특히 새벽 1시 이후까지 깨어있는 생활을 반복하면
신장의 정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어요. 최소한 12시 이전에 잠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과도한 자위나 관계 빈도 조절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사정하는 습관은 신장의 정을 소비하게 됩니다. 특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자극을 주면 회복은 더더욱 늦어지고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위든 관계든 횟수보다는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음식과 운동입니다. 신장을 보강하는 데 좋은 음식으로는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마늘, 구운 양파, 밤, 부추, 잣 등이 있어요. 이들은 몸속 깊은 곳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성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 특히 하체 위주의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신장 기능을 자극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도 신장 기능 강화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골반 저근이 강화되면 사정 조절은 물론이고 정액의 배출 경로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한의학에서는 조루를 절대 시간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몇 분을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흥분을 조절하고 사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신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을 아끼고 회복에 집중하면 조루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심장, 간, 신장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조루 치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자위 습관까지 함께 개선된다면 몸은 다시 본래의 리듬을 되찾게 되고 조루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조루로 고민 중인 분들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용기를 드릴 수 있는 한마디까지 지금부터 결론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조금 길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루는 단순히 몇 분 만에 사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뇌 감정의 반응이 어떻게 균형을 잃었는지에 따라 생기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평소 자위 습관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첫째, 과도한 음란물 시청으로 도파민 반응이 왜곡되면 뇌는 현실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특정 부위만 자극하는 자위는 뇌의 빠른 사정 회로를 각인시킵니다. 셋째, 빨리 끝내는 자위 습관은 조루를 반복 학습하게 만들죠. 이런 습관을 바꾸기 위한 실천법으로는 1. 나만의 공간에서 자위하기. 2. 성기 전체를 고르게 자극하는 예열 방식. 3. 스톱 앤 스타트 테크닉. 4. 사정 이후 긍정적인 감정 정리. 5. 케겔 운동을 통한 근육 훈련. 그리고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조루를 단지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심장, 간, 신장의 불균형으로 인한 몸 전체의 이상으로 바라봅니다. 마이너스 심장은 감정과 흥분의 속도를 조절하는 중심. 마이너스 간은 감정을 순환시키고 긴장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 마이너스 신장은 정력을 저장하고 회복력과 성적 에너지를 관리하는 근본.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자위든 실전이든 흥분과 사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한 걸음은 오늘 자위할 때만이라도 천천히 해보자입니다. 영상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시작 전에 사타구니나 하복부를 5분만 마사지해 보세요. 케겔 운동을 50번만 해보셔도 몸이 조금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면 그게 몸에 각인되고 결국에는 뇌까지 반응하게 됩니다. 조류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포기하고 체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저는 원래부터 이래요라고 하시지만 석 달, 넉 달 꾸준히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이제는 실전이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에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것, 누구든 바뀔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셨다면, 그리고 이 내용이 나만 알기엔 아깝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중에 비슷한 고민을 혼자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작지만 큰 도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관계, 더 나아가 자신감 있는 삶을 응원하는 한의사 최신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